별의 탄생 과정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살짝 해보고 중간고사 전에 했던 거를 다 잊어버렸죠? 네, 감사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별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 먼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분자구력 또는 이걸 다른 책들에서는 성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밀도가 높은데 온도는 낮은 그런 성운들이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수축을 하죠. 그럼 이게 중력 수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중심부에 물질들이 모이면서 온도가 상승해. 그래서 중심핵을 만드는데 그런 형태로 중심핵을 이루고 온도가 살짝 상승하면 우리 걔를 원시별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앞서서 우리가 별 이야기를 할 때 별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지금 현재는 주계열성을 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물론 거성이나 초고성도 우리 눈에 보이니까 얘들도 별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별은 주계열성을 이야기하는데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은 중심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빛과 열을 방출하면 되는데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성운들이 모여서 중력 수축하다 보니까 온도가 중심핵에서 온도가 상승을 해. 그래서 열도 빛도 조금씩 난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 원 안에 수소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원시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별과 같은 형태인데 원시적인 형태의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처음에 지금 현재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계열성이에요. 태양의 에너지원으로 뭘 이야기를 했었냐면 태양의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이 지금 현재의 열과 빛을 방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력 수축 에너지로 만약에 현재와 같은 원도와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 태양의 수명이 10억 년이 채 되지 않아요. 1억 년 좀 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의 나이를 추정한 결과가 약 45억 년에서 50억 년 정도 되니까 이게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찾은 에너지원이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따라서 원시별이라고 하는 녀석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열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 초기에는 중력 수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빛과 약간의 열이 방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시별은 이제 주변보다 물질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중력장이 좀 더 커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주위 물질을 끌어당기고 밀도는 더 높아지고 표면 온도도 더 상승하고 그래서 1000K 정도 되면 이제는 빛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네요. 여기서는 중심핵에서 열과 약간의 빛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빛과 같은 빛을 내기 시작한 건 표면 온도가 1000K 정도 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 이제 전주계열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시별이 이렇게 중심핵에서 모여서 이 주계열성, HR도에서 주계열성 라인에 도착하는 이 과정이 전주계열 단계예요. 이게 전주계열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전주계열 단계를 끝나고 이 주계열성에 해당되는 처음에 도착하는 이 라인을 우리는 영년주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영년주계열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표면 온도가 1000K가 돼서 빛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단계가 전주계열 단계. 그러니까 원시별에서
전 주계열 단계를 거쳐서 영년 주계열에 도착하면 이때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이 가장 많고, 그죠? 태양이 0.08배에서 100배 정도까지가 한계다. 100배를 넘어가는 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원시별에서 영년 주계열에 도달하는 진화 그래프다라고 책에서는 진화 경로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하나만, 자, 0.08배 이하로 태어난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너무 작은, 0.1배보다도 작은 별은 중심부 온도,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언제 일어나냐면 중심부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중심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성운이라고 하는 게 뭉쳐 있는데 우주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수소와 헬륨. 수소와 헬륨이 3대1의 비율로 모여 있으니까 성운들도 3대1의 비율로 모여 있을 거고 걔네들이 뭉칠 건데 중심으로 수소가 더 빠르게 응축이 되는 훨씬 더 양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핵융합을 하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정도를 도달하면 된다. 이거는 가상 실험을 통해서 언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나 보자 라고 했을 때 1000만 K 정도 되면 얘네들이 핵융합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하는 건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그런데 태양 질량이 0.08배 이하인 아이들은 여기에 도달이 안 돼서 핵융합이 끝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계열성이 될 수가 없겠지. 걔네들은 원시별에서 갈색 외성이 되는 걸로 진화 단계가 끝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이 만들어질 때 별이라고 하는 것의 진화 단계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원시별에서 이 녀석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이 0.08배보다 이하가 되면 0.08배 이하가 되면 얘네들은 원시별에서 그냥 갈색 외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 보통 10배에서 100배 이상 되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주계열성이 되는데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얘네들은 거성이 되고 얘네들은 초거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경로가 바뀌어요. 다 원시별에서 출발합니다. 원시별에서 얘네들은 갈색외성이 되는 태양보다 질량이 0.08배 이하인 아이들은 뭐가 안 되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안 되니까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지 못해서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주계열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로 갈색 외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외선 형태로 방출하다가 어두워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계열 단계. 자, 전 주계열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K. 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 이 중심핵의 온도겠지. 그때 뭘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단계가 바로 주계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내부 온도는 상승해요. 온도가 상승하니까 압력은 커져요. 압력은 커지는데 그래서 압력 900, 별 내부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팽창하는 압력하고 중심부로 계속 끌어당기는 중력이 뭘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 선생님이 그때 이 표현을 다른 책들에서는 정역학 평형 단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가 정역학 평형 단계에서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별이 수축되지도 팽창하지도 않는 안정한 단계를 유지를 해요. 그 단계를 주계열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핵융합 반응이 얼만큼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량이 많은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가 주계열성인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중심부에 얘네는 뭘 만들어내냐면 헬륨을 생성을 해내요. 그러니까 중심부까지 다 수소였는데 중심부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주계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핵융합 반응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빨리 일어나는 거야. 효율 때문에. 그 계속 유지하려면 효율 유지를 위해서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큰 별들은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질량이 작을수록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수명이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명이 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계열성 이야기, 특징 이야기를 할 때 앞서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보통 이게 이제 주계열성 라인인데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고 온도도 높고 크기도 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치? 반면에 뭐만 짧다? 수명만 짧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이유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무거운 별일수록 훨씬 밝고 표면 온도가 높은데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이 많이 짧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진도 나간 거고, 주계열 이후 단계 거성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주계열성부터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주계열성. 자,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 반응, 우린 이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심부에 수소가 소진이 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심부에 수소가 소진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 이걸 우리는 헬륨핵이라고 불러요. 헬륨핵이 중심부의 자리를 잡아요. 헬륨핵이 중심부의 자리를 잡으면 이 헬륨핵이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수축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요. 수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심부에 수소가 다 소진이 되면 헬륨핵이 형성이 되고 이 헬륨핵이 수축하는 거야. 1단계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여기다 쓸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다 소진되면 중심부는 헬륨핵이 만들어지고, 이 헬륨핵이 수축이 일어나면 이때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합니다. 어디에서? 중심핵에서. 그러면 헬륨핵 바로 바깥에 있는 이 수소층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핵융합이 또 일어나요. 헬륨핵을 둘러싼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요. 여기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축을 하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는 빠르게 팽창을 해요. 그래서 등치가 커져.
우리 이걸 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중심은 수축하지만 바깥 부분은 팽창을 해요. 그래서 엄청 커지니까 밝아져요. 근데 너무 커져서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성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별의 광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광도는 R의 제곱에 비례하면 T의 4승에도 비례했지. 그치? 이 거성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태양에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구가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의 공전궤도가 여기면 태양 정도 되는 녀석은 이 정도까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광도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엄청 밝아졌는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정해져 있잖아. 얘네가 표면까지 이 넓어진 표면까지 에너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표면은 낮아진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게 그림 159쪽에 나와 있는 그림 적색 거성이에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일생에서 적색 거성. 주계열성 다음에 있는 적색 거성이에요. 중심핵은 수축하고 뜨거워지고 중심핵을 둘러싼 층에서는 수소핵융합이 시작되어 팽창하는 단계. 알겠죠? 그러니까 헬륨핵이 만들어지고 나면 왜 그럼 수축을 하느냐? 얘네들이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를 만들지. 그러니까 먼저 개수 자체가 줄어든 거야. 하나로 융합되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에너지 수축하면 열 에너지 발생하지. 중력 수축 에너지 발생하는 것처럼.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이 바깥쪽에 있는 수소 쪽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니까 얘네들이 핵융합을 빠르게 일으킨 거야. 그래서 팽창돼서 적색 거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적색 거성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헬륨핵 융합 적색 거성이 있고 두층핵 융합 적색 거성이 있어요. 159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순서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질량에서 방금 설명한 것은 적색 거성을 설명을 했어. 자, 그 다음 단계예요. 얘네들은 잠깐만 여기 설명은 그 초고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거기 보시면 헬륨핵 융합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단계에서 적색 거성이 끝난 게 아니라 이 헬륨핵이 무슨 짓을 하냐면 핵융합을 합니다. 헬륨핵도. 그래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수축하잖아. 온도가 자 태양의 중심핵의 온도가 얼마냐면 1500만 K예요. 1000만 K 이상이면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주계열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태양이 1500만 K니까 태양은 분명히 주계열성이 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헬륨핵이 만들어지고 수축을 하는데 이 중심핵의 온도가 1억 K까지 증가를 해요. 수축하면서 온도가 더 증가하는 거야. 핵융합을 하면서 만들어낸 온도와 얘네들이 수축을 만들어낸 온도 때문에 중심핵의 온도가 한 1억 K까지 올라가면 이때 뭘 하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은 약 1000만 K 정도만 돼도 일어나는데 헬륨핵은 1억 K 정도까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대요.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 우리 수소핵 융합 반응의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이 생성되는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진 융합에 의해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탄소가 만들면서 에너지를 얘도 계속 방출하니까 거성도보다 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가 탄소를 만들면서 중심도 팽창을 하고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 에너지를 만들면서 얘들이 팽창을 하니까 여기 수소층 바깥쪽에 수소를 살짝 밀어내면서 점점 커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단계가 거기 있는 헬륨핵 융합 적색 거성이에요. 중심핵에서 헬륨이 탄소로 핵융합하기 시작하고
별의 바깥쪽은 뭐하냐? 수축이 일어난다. 얘네들은 일어나는데 바깥쪽은 수축이 살짝 일어나서 여기 그림처럼 작아져요. 살짝 작아져. 별의 바깥쪽은 수축되어지는 헬륨 핵융합 적색 거성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똑같아요. 중심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헬륨 핵융합이 헬륨이 다 소진되면 중심에 헬륨이 다 소진되면 탄소를 만들어. 그럼 탄소 핵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남은 헬륨을 바깥쪽으로 밀어내 헬륨층이 만들어져. 그리고 아까 바깥쪽에 있던 수소층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층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탄소핵은 약간 수축하겠지. 헬륨보다 입질의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면 헬륨층과 수소층은 또 핵융합을 열심히 일으킵니다. 동일한 방법은 쫙 커지겠지. 그래서 다시 커져요. 독층 핵융합 적색 고성. 그래서 중심에는 탄소만 남고 헬륨층 핵융합하고 수소층 핵융합하고 모두 일어나서 싹 커져요. 이게 두층 적색 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적색 고성 단계가 책에 있는 것처럼 10억 년, 1억 년, 3천만 년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주계열성에 머무는 기간이 100억 년인데 적색 거성은 한 10억 년, 헬륨 핵융합 적색 거성은 한 1억 년, 그 다음에 두층 핵융합 적색 거성은 한 3천만 년 정도를 3천만 년 정도 머문대요. 이 과정 속에서 탄소핵을 만들었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탄소가 핵융합을 일으킬 만큼 충분하지가 않아. 온도가 충분히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끝나서 자 여기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여기 적색 거성이 돼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 만들고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할 게 없으면 뭐가 된다? 이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두층 핵융합 적색 거성 단계 이후에 이제 탄소는 더 이상 핵융합, 탄소핵이 싹 만들어지고 나면 탄소는 핵융합을 일으키지 않는 거야. 핵융합을 일으키지 않게 되면 여기 중심부는 계속 뭐하고 있을까? 수축하고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는 더 이상의 반응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여기는 사라져요. 그래서 밀도가 가장 중심액은 계속 수축해서 밀도가 매우 높은 뭐가 되냐면 백색외성이 되는데 자 백색외성이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백색외성 그림 159쪽에 보시면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백색외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앞 단계 행성상 성운이 있어요. 자, 죽어가는 별의 바깥층의 물질을 방출하고 중심핵이 드러난다고 했거든. 자, 중심핵은 계속 수축해서 밀도가 매우 높은 백색외성이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수축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핵융합을 일으키지 않으면 에너지를 계속 바깥쪽으로 이제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지. 얘네들도 핵융합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넓게 있었던 이 기체들 얘네들이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냉각이 되면서 사라지겠지. 그리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던 기체들이 중심핵 드러난 거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체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행성 모양의 그냥 둥그란 형태에서 왜냐면 이건 별의 바깥을 책임지고 있던 애들이니까 부채였으니까 그래서 행성 모양의 성운이다 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죽어가는 별의 바깥층에 물질을 방출하고 얘네들은 싹 사라지고 가운데 수축에서 모여있던 중심핵만 남게 되는 거야. 걔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백색외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159쪽에 보시면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탄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산소도 만들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때 헬륨이 질량이 얼마야? 4.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2지. 그러니까 헬륨이 3개가 모인 거예요. 근데 헬륨이 4개가 모이면 질량이 얼마예요? 그럼 뭐가 될까?
질량이 16짜리 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산소도 생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백색 개성이 생성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탄소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태양 정도, 여기 행성상 성운으로 같이 바깥 팽창에서 사라지는데 백색 개성으로 보답받는 빛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핵물이 달무리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중심 바깥에.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 그림과 함께. 자, 원시별이에요. 둘 다 똑같아. 원시별이 조건, 원시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라 그랬지? 밀도는 크고 온도는 낮은 성운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이 져 있어야 중력 수축액에서 원시별이 생성돼요. 조건이야.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주계열까지 가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 전 주계열 단계를 거쳐서 주계열성이 만들어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주계열성이다? 그치, 중심부에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처음 시작할 때를 영년주계열이라고 하고 그때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얘네가 중심에, 그러니까 언제 거성이 된다고? 중심부의 수소가 다 소진돼서 헬륨 핵을 이루면 이때 우리는 거성이 돼. 2단계,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적색 거성 단계, 들축 핵융합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서 얘네가 중심부의 별 이제 마지막 단계 중심부에 핵이 드러나면서 바깥에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마지막 남는 게 뭐다? 백석의 성 단계다. 그러면 태양 정도 되는 별의 일생이 끝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소설 같은 이야기.